지난달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에서 유명 생물학자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와 영노화 기술의 필요성에 관한 짧은 설전을 벌였습니다. 영노화 기술은 결국에 인간의 오랜 수건인 영생과도 깊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영생에 관한 여러 기술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030년에 과연 실현 가능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노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노드 두디입니다. 최근까지 계속 우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간만에 특이점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간만에 특이점 분야의 유명인 우리 레이 커즈웰께서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예. 어떤 이야기를 하셨길래 그런 거죠? 특이점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참 과감하게도 2030년에 영생, 즉 인간이 영원히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그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생이요? 예. 근데 이 이야기는 레이 커즈와일이 가장 유명한 본인의 저서 특이점에 온다 해서 한번 말씀하신 내용 아닌가요? 예. 이게 왜 갑자기 화제가 된 거죠? 예, 맞습니다. 저희도 여러 번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특이점에 온다 발행일은 2005년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지금 2023년이고, 즉 벌써 책 출간한 지도 이제 18년이 지났는데 2030년이 이제 고작 7년밖에 안 남았는데 영생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신다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긴 하네요. 저희 같은 일반인 관점으로 볼 때 7년 후 영생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아무리 기술이 빨리 발전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도 요원하게 느껴지긴 하는데요. 2005년이야 25년 후 일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요. 그렇죠. 원래 저희 옛날에도 80년대 영화나 보면 20년 뒤만 돼도 우주선 날아다닐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25년과 이제 지금은 많이 다르지만 아무튼 아직도 여러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정말 터무니없는 소리로 들리기도 하죠. 근데 레이 커즈와일이 2005년 저서 특이점에 온다 해선 영생을 2030년에 어떻게 구현한다고 저술했었나요? 그 당시에도 역시 나노봇의 활용을 영생과 안티에이징 핵심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나노봇이요? 예. 인간의 세포 수준에서 우리 몸을 수리하기 위해 보내지는 아주 미세한 나노봇이 우리 인체에서 지속적인 작업을 하면서 우리 몸의 질병을 퇴치하고 노화를 전환하는 지점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나노 기술을 통해 사람들이 날씬하고 활력을 유지하면서 원하는 것은 먹고 싶은 거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어떻게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소화관과 혈류에 있는 나노봇이 우리에게 필요한 정확한 영양소를 지능적으로 추출을 해요. 그 다음에 개인 무슨 로컬 영양 네트워크를 통해 와이파이 같은 걸 통해서 네? 필요한 추가 영양소와 보충제를 요청을 하고 우리가 먹는 각종 정크푸드 같은 것은 이 나노봇이 소화기관에서 분해하기 전에 제거를 해버립니다. 이러면은 당연히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의 유해 성분도 다 예방할 수 있으니까 이와 관련된 여러 질병들도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진짜 다시 들어도 꿈만 같은 소리인데 예. 이 주장을 올해 2023년에 그대로 다시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저 주장을 그대로 다시 재확인한 거죠. 인공지능 분야야 알파고나 챗 GPT 등의 등장으로 그 시대보다 크게 발전한 것은 피부로 느끼는데 정말 영생과 그것에 관련된 나노봇의 발전은 아직도 실감이 잘 안 납니다. 예, 이게 사실 아직 나노봇의 큰 성과가 이제 발표된 것이 별로 많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실제로 의료 엔지니어들은 현재 여러 불치병과 싸우는 나노봇에 대한 엄청난 연구를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피터 틸이라든지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요. 네. 이런 사람들을 포함한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들이 이 커즈와일의 예측에 많은 공감을 하면서 이런 영생 관련 기술에 엄청나게 투자 중이라고 하니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잘못 알고 있나요? 영생이라든지 영노화 같은 것들 2045년에 특이점이 실제로 온 후에 초지능이 탄생해서 마인드 업로딩이나 슈퍼 나노로봇 등이 개발된 후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커즈와일은 잠재적으로 2045년 특이점으로 가는 길에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불멸의 개념이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특이점이 나오고 불멸이 아니라 가는 길에 불멸이 나온다는 겁니다. 몇 번 말씀드렸듯이 커즈와일은 특이점 이전에 GNR 혁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해왔거든요. 즉 유전학 기술, 나노 기술, 로봇 기술의 혁명적 발전이 이루어져야 특이점이 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영생과 안티에이징은 반드시 특이점이 오기 전에 이 GNR 혁명으로 이룩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2030년경 그 영생이 가능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계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현 여부를 떠나서 이 불멸에 관한 주장은 사실 일관된 겁니다. 좋습니다. 그 레이 커즈와일의 그 불멸, 영생의 주장은 일단 알겠고요. 그럼 이런 나노봇의 발전 말고 그 다른 방식의 불멸의 방법은 없나요? 저는 아무리 들어도 그 나노로봇이 저 정도로 우리 인간의 그 불멸을 지켜줄 거라는 생각이 잘 안 들거든요. SF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그 나노봇 하면 뭐 우주에서 외계 기술로 무장한 그 로봇들의 한 형태로만 느껴집니다. 물론 뭐 저도 이 나노봇이 그 제 몸 안을 막 돌아다니며 막 세포 개조를 한다든지 뭐 마인드 업로딩으로 내 의식을 로봇에 의식한다든지 하는 이런 불멸적 삶은 좀 거부감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뭐 무섭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른 여러 영성의 방법이 있는데 이거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나 보군요. 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일단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자 불멸 중 하나인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 마인드 업로딩에 이거에 관한 회사가 있습니다. 아니 그 마인드 업로딩 기술도 아직인데 무슨 회사가 다 있나요? 그게 그 이제 미국에 기반을 둔 그 스타트업 회사인데 그 넥톰이라고 합니다. 넥톰이요? 예, 그 인간의 그 뇌 기억을 그 미래에 그러니까 미래에 활동할 수 있도록 그 클라우드에 업로드할 수 있도록 그 보존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회사입니다. 그 MIT 그 테크놀로지 리뷰에 따르면은 이 회사는 하이테크 방부 처리를 사용해서 그 인간의 뇌를 그 미세한 그 외부 침입으로부터 그 보존하는 방법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아니 그 마인드 업로딩 기술이 아니라 미래의 기술이 개발될 때까지 뇌를 그 방부 처리하는 기술을 가진 회사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물론 그 뇌를 그 저장 장치에 업로딩하는 것과 그 뇌의 이 커넥텀을 보존하는 것 두 가지를 그 동시에 연구하는 회사이긴 하지만 당장은 아직 마인드 업로딩 구현이 좀 힘들다 보니까 일단 뇌를 최대한 안전하게 보존하는 것이 이제 우선순위가 된 것이죠. 그 현실이 이렇다 보니 그 기술이 작동하려면은 그 참여자들의 그 안락사를 받아야 했고 안락사를 받는다고요? 안락사 동의를 받아야 되다 보니 이로 인해 그 2018년 그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그 MIT와의 그 계약을 잃어버리게 됐다고 합니다. 거기다 그 여러 조사기관들로부터 그 이 기술이 아직 그 초기 단계에 있으며 의식을 그 재현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뇌 방부 처리 무서운 회사인데요. 예. 그래도 이전에 그 MIT와 무슨 계약을 한 거 보면 뭐 기술력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긴 한데 뭐 아무튼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일단 그 마인드 업로딩, 뭐 즉 전자불멸을 통한 영생의 방법이 있고, 뭐 현재 저런 기업들이 연구 중에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은 또 무엇이 있나요? 이것도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뭐 영화 같은데 많이 나오지만 냉동인간. 냉동인간이요? 예, 즉 그 극저온학 기술로 이걸 통해서 그 영생을 구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극저온학이란 그 시체를 그 액체 질소로 보존을 해서 그 시체를 얼리는 기술인데. 그러니까 이게 현재로서는 그 법적으로 그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만 이게 가능해요. 안 그러면 뭐 살아있는 사람 이거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 동결 과정은 그 뇌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가 사망하는 즉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사망하고 얼마 지나면 뇌도 같이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망한 지 얼마 안 지났을 때 바로 해야 되고 이게 그 지금 현재 러시아와 그 미국에서 그 사용 가능한 시설이 있어요. 이 방법이 그 몸은 그 얼음 욕조에서 이렇게 딱 냉각돼서 그 서서히 온도를 조금씩 낮추고요. 그런 다음 뭐 전문가들이 그 혈액을 다 빼내고 체내에 유해한 그 얼음 결정이 형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동결 방지액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은 그 나중에 미래에 그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을 만큼 그 과학이 충분히 발전하는 미래에 그때 잠재적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죠. 이게 그 유명한 그 냉동인간 만드는 방법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실베스타 스텔론 주연의 그 데몰리션맨에 나온 기술이죠? 네, 맞습니다. 그 영화들 보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현재 그 러시아의 그 냉동 보존 회사 그 크리오러스라는 곳에서 91명의 그 인간 환자를 화씨 그 320.8도 그 섭씨로는 영하 196도에 그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 미국 애리조나주 그 알코로 생명 그 연장 재단이 2022년 10월 현재 그 199명의 환자를 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냉동인간을 구현하는 회사가 진짜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비트코인의 그 선구자 중 하나인 그 할핀이라는 사람도 그 2014년 그 합병증으로 그 사망한 후에 그 시신을 이렇게 냉동 보관하기로 결정하기로 한 거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듯 그 극저온 동결은 뭐 수십 년 동안 선전되었고 그 지금도 일부 행하여지고 있긴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또 심각한 그 윤리적 및 그 도덕적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죠. 자, 그럼 다음 영생의 방법은 또 뭐가 있나요? 이거는 그 세포 회춘, 즉 그 줄기세포에 관한 연구인데요.
줄기세포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세포를 그 젊어지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진 그 줄기세포 주사와 관련해서 많은 그 과학적 돌파구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줄기세포는 뭐 근육이나 뼈 또는 뭐 신경세포와 같은 신체의 그 뭐 다른 유형의 세포로 뭐 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체내에 주입되면은 그 손상된 조직과 통합돼서 복구 및 그 재생을 도울 수 있다고 하고요. 실제로 그 2016년 그 심장마비를 겪은 그 중증 환자 그 11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그 줄기세포 주사로 그 흉터 조직이 그 역전되어서 흉터가 그 40% 감소했다는 이 발표가 있어요. 아, 많이 감소했네요. 예. 마찬가지로 또 2019년 그 캠브리지 대학 연구원들은 그 인간의 심장에서 그 줄기세포를 이식한 후에 그 심장이 손상된 뒤에 그 잃어버린 심장 근육과 그 혈관을 재생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아, 듣다 보니까 그 나노봇이나 그 마인드 업로딩, 뭐 냉동인간 이런 것보다 이게 훨씬 나은 방법 같은데요. 아, 그렇죠. 일단 저런 무시무시한 그 기계가 좀 멀어지니까요. 아무튼 그 이런 여러 세포 회충 방법이 연구되고 있는데요. 그 캘리포니아와 그 런던에서 그 웰빈 클리닉을 소유하고 있는 그 스티븐 코엔 박사라고 있는데 이 사람 말은 그 줄기세포 치료가 인간의 기대 수명을 최대 150세까지 연장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네. 또 그 캘리포니아의 그 소크 연구소라고 있는데 여기서의 그 2016년 연구에서는 노화를 멈추거나 역전시키는 열쇠가 세포 재프로그래밍에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 암도 그 결국엔 세포의 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세포 재생 연구가 빨리 발전했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또 뭐가 있나요? 예, 이건 마지막으로 그 두뇌 재활성화라는 기술인데요. 두뇌 그 재활성화. 이건 또 뭔가요? 예, 이거는 그 2019년 그 예일 대학교의 그 과학자들이 이 산소가 풍부한 그 인공 혈액을 그 펌핑해가지고 그 돼지가 죽은 지 4시간 후에 뇌의 순환과 세포 활동을 그 회복시켰다고 합니다. 신경 과학자이자 그 수석 그 논문 저자인 그 레너드 서스틴 박사는 그 MIT 그 테크놀로지 리뷰와의 인터뷰에서 뇌가 무기한으로 살아있을 수 있으면 그 의식을 회복하기 위해 그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무섭기도 한 말인데 네. 일단 뇌라도 살려 보존할 수 있다면은 훗날 기술이 발전하면 그 뇌의 의식을 기계 장치에 옮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도 영생과 관련 있는 기술이라는 거죠. 아, 그 죽은 자의 그 뇌를 보존시켜서 훗날 그 마인드 업로딩 기술을 적용시켜 영생을 추구한다. 뭐 이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인체에서 그 의식 있는 뇌만큼 또 중요한 기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그 뇌 구조나 이런 기능을 그 3차원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술이 더 발전하면은 그 전술한 그 거대 포유류의 그 뇌 기능 재생 연구를 그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게 그 실제 구현되어서 그 몸이 죽은 후에도 그 의식 있는 뇌가 계속 살아있다고 해도 가까운 미래에 그 우리가 경험하고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감각에 접근하지 못한 채 그냥 뭐 양동이에 담긴 그 육체가 없는 뇌로 그 자신의 마음속에 갇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이런 비판론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듣다 보니까 그 맷 그레이닝의 그 애니메이션 그 퓨처라마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 보면은 그 유리병 속에 그 머리만 존재하는 뭐 여러 유명인들이 나오잖아요. 뭐 닉슨이나 뭐 빌 게이츠 같은. 예. 그게 생각나네요. 끔찍한 방법 같긴 한데 뭐 그래도 그 뭐 오래 건강히 사는 인간의 욕망은 멈추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그 듣다 보니까 그 세포 해충 제외하고는 다 커즈와일이 주장하는 나노봇으로 영생 추구하는 게 제일 나아 보이는데요. 오히려. 아,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 그 방금 그 퓨처라마 말씀하셨는데 예. 여기 방금 그 유리병 속의 인물,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양동이에 담긴 육체가 없는데 이게 그 통 속의 뇌라고 하는 건데요. 네네. 이게 좀 생각이 나는데 다음에 기회 되면 그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통 속의 뇌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미래학자이자 전 구글 엔지니어인 그 레이 커즈와일이 주장하는 2030년 불면에 관한 이야기와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영생의 기술에 관해 한번 알아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 유익하게 감상하셨는지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 편안한 일상 되세요.